아직 이제 내년 지방선거 10개월이나 남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할 때마다 계속 합당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합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물론 합당은 안 될 거다.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합당해야 된다, 조속히 합당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또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당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점은 현재 민주당이든 혁신당이든 민주진보진영의 정당 또는 정치권에서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던지고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이 맞냐 아니면 따로 또 가치가 맞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과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덮어놓고 합당, 무조건 합당을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합당한다는 얘기는 뭐 결혼의 비유를 해보자면 두 남녀가 그 결혼을 하는데 세세히 따지고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해보면 파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정말 서로의 앞으로 지향이든 삶의 가치건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결혼하는 게 맞지. 서로 조금 느낌이 좋다, 그저 사귄 게 좀 있다고 해서 바로 결혼하자는 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어서 저는 결혼에 비유하자면 좀 너무 서두른다. 그런 서두른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고 파경이나 이혼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좀 진지하게 우리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맞고 합당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이 여의도의 정치권의 언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의 관심은 합당이냐 합당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를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먼저 얘기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하고 뭐 맞춰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개혁 과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치하고 나아갈지 이거를 계속 토론하면서 논의하면서 가야 된다. 그 결과 합당이면 합당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지금 그 합당이냐 아니냐를 결론 지어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논의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합류를 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제가 조국혁신당이 해야 될 윤석열 이후의 과제로 3가지 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개혁, 정치개혁, 인권개혁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개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거든요. 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보니까 2030 남성들의 극우화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국도 그러하고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뭐 요건을 완화한다 이런 것 말고도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관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위기를 그 전담해서 싸우고 또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전담하는 정당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의 개혁 그다음에 인권개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얘기를 전 이게 중요한 3가지 과제라고 봅니다. 이 3가지 과제를 두고 민주당과 얘기를 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일치가 되는지 일치가 안 되는지 그런 논의를 먼저 해야죠. 그래서 완벽히 일치가 된다. 그러면 또 그 경우와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일치가 되지 않는데 서로 합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또 싸우고 할 텐데 또 깨어지고 분당하고 막 또 내부 싸움 벌어지고 이런 몰골은 참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고 시대적 과제를 먼저 두고 국민들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를 먼저 놓고 합당이니 합당 아니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합당하자. 이런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호남에서의 경쟁 이것 때문에 뭐 심상정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권에서는 민주당과의 경쟁 이거는 뭐 이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박지원 의원님 왜 그러신지는 짐작은 됩니다만은 제가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수십 번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심상정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마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심상정의 길을 간다고 했으면 지난 총선에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역구 후보 다 냈어야 되죠. 근데 지역구에 1대1 구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도 네. 독자 후보를 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독자 후보를 안 냈지 않습니까? 네. 조국혁신당 지난 1년간 심상정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걷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박지원 의원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호남에서 이제 경쟁하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반문드리고 싶은 것이 네. 지난 4월 전남 담양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인 정철원 군수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에 담양의 조국혁신당 당원이 뭐 50명인가 60명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10배, 뭐 50배 이상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정철원 군수가 당선이 되셨어요. 예. 정철원 군수가 당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군정을 펼치고 계신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정철원 군수의 군정이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정철원 군수가 펼치고 있는 군정이 네. 담양 군민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정철원 군수가 당선되고 난 뒤에 전남 전체에서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수해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담양 군수 정철원 군수가 전남에서 아마 최상위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국민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요지는 지난 담양 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고 네. 누구에게 좋은 일이 있었느냐? 호남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쟁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네네. 것들을 정치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바깥에서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이 비례후보 경쟁에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분들이 좀 떨어졌죠. 조국혁신당이 되면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난 한 1년간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12석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후보가 몇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나쁜 일이 생겼느냐고 질문을 해야죠. 조국혁신당 12명이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을 시켰습니까? 전혀 아니죠. 네.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에서 여기 많이 나오신 예를 들어서 뭐 신장식 의원이라거나 네. 또는 뭐 그 박은정 네. 의원이라거나 여러 예를 들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이 이분들이 없는 게 나았나요? 신장식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나요? 아닌 것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정철원 군수의 등장이 호남과 담양의 나쁜 일이었나? 라는 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경쟁이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경쟁이면은 해야 된다. 네네.